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값을, 두 개의 문자의 값을 다음과 같이 a 플러스 b라고 연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개의 문자의 값을 덧셈 연산을 진행하면은 두 개의 문구가 이렇게 이어져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을 할 때는 a라는 문자를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출력한다 라고 해서 곱하기 연산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문자열 값은 다음과 같이 빼기 연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컴파일 에러가 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누기 연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컴파일 에러가 난다. 그래서 문자열 값을 같이 연산했을 때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만 가능하다. 빼기랑 나누기가 안 되면 당연히 나머지도 안 되고 다음 몫에 대한 연산도 안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만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 시간 마지막 시간에 문자열은 뭐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반복 가능한 부채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좌측 연산을 했을 때 문자열과 비슷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a라는 변수에다가 1과 2와 3을 순차적으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b라는 변수에도 마찬가지로 4와 5와 6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개의 리스트 값을 연산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덧셈 연산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 변수를 덧셈 연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a라는 변수에는 1, 2, 3이 저장되어 있고 b라는 변수에 4, 5, 6이 저장되어 있을 때 두 개를 덧셈 연산하니까 a 값이 먼저 나타나고 뒤를 이어 4, 5, 6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덧셈 연산 진행할 수 있고 이번에는 곱셈 연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a가 되든 b가 되든 상관없죠. a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곱하기 3이라고 문자열과 비슷하게 해보면 다음과 같이 1, 2, 3이 반복적으로 3번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문자열에서도 마찬가지로 킹이라는 문자열을 곱하기 3 했을 때 킹이라는 단어가 3번 연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a라는 리스트 변수를 3을 곱했을 때 숫자 값이 진짜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리스트 변수를 빼보는 연산도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변수를 빼보는 연산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동일하게 나타나요. 문자열과 동일하게. 그래서 리스트 변수도 문자열과 동일하게 뺐으면 지원이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나누기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에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타입은 나누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 파이썬에서 리스트 4층 연산 할 때는 더하기와 곱하기만 지원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열 같은 경우에서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이렇게 인덱스 값으로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해서 n을 출력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또 리스트도 어떻게 보면 문자열도 어떻게 보면 리스트처럼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이 덧셈 연산을 하든 다른 연산을 하든 되게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에서 통하면 리스트에서도 통한다라고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멤버십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멤버십 연산자. 다음과 같이 A라는 변수에다가 1, 3, 5, 7이라고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대입을 해보고 C라는 변수에 예를 들어 2라고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이라는 멤버십 연산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프린트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 연산자 왼쪽에는 찾고자 하는 값 C 변수 값을 대입을 하고 인 연산자 오른쪽에는 리스트 변수를 대입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 변수 값들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리스트 변수는 다음과 같은 리스트 변수 값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리스트 변수 값 안에서 2라는 값이 존재하냐라는 연산이 됩니다. 이거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A라는 리스트 안에는 1, 3, 5, 7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해당 리스트 변수에는 2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라는 값을 리턴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C라는 변수에다가 3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 3을 대입하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A라는 리스트 변수에는 3이라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true 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7이라고 입력을 한다면 A 리스트 변수에 7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true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3, 5, 7 외에 있는 값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해도 다음과 같이 false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이라는 연산자는 폴문 밖에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반복 가능한 객체에서 특정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할 때 사용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숫자에 대해서 저장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리스트 변수에다가 다음과 같이 단어들을 저장을 했다고 해봅시다. A라는 리스트 변수에 첫 번째로 cat, 두 번째로 dog, 세 번째로 당장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있을 때 저희가 프린트 문을 통해서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산자 왼쪽에는 찾고자 하는 값 예를 들어 그냥 F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이 연산자 오른쪽에는 리스트 변수 A 라고 하시면 저희가 해당 리스트 변수에 해당 값이 존재하면은 true 값을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false 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리스트 변수에 존재하는 cat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인 연산자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true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 플레이리스트라는 문제를 풀 때도 이 송이라는 리스트에 다음과 같은 문자열들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 문자열 저희가 노래 제목을 입력했을 때 해당 노래가 이 송이라는 리스트 안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때 다음과 같은 인 연산자를 사용하면 저희가 해당 노래가 존재한다면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하지 않는 식으로 사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그 좋네요. 네, 피그 같은 것도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리스트 변수에서 이 연산자로 리스트 변수 안에 특정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열도 리스트와 동일하게 동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a라는 변수에다가 킹이라는 단어를 저장을 해보시죠. 킹이라고 하시고 프린트문을 통해서 자, 인 연산자 왼쪽에는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킹이라는 단어 중에서 i라는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i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라고 하시고 오른쪽에는 리스트 변수가 들어가는데 반복 가능한 객체가 들어가는데 반복 가능한 객체로 a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i라는 값은 이 문자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true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다가 a라는 값을 대입을 한다면 king이라는 단어 안에는 a라는 문자가 알파벳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false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g라는 단어도 존재하기 때문에 true 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 연산자를 통해서 반복 가능한 객체에 저희가 원하는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음 개념으로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슬라이싱을 하기 전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리스트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세션에 들어오시면 그 리스트 복습 자료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 복습 자료 들어오시고 여기서 1번 문제랑 2번 문제랑 4번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4번 세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6번 문제
1번 문제랑 2번 문제, 4번 문제, 6번 문제, 8번 문제 이 5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 푸신 분 계실까요?
36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1부터 5까지 지금 입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1부터 5까지 저장이 되어 있는 리스트 변수를 선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제가 더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range 함수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range라고 하시고 10이라고 한다면 0부터 10 사이에 있는 값을 순차적으로 꺼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range 함수에다가 리스트라고 한번 감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range라고 한 다음에 리스트로 감싸서 출력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0부터 9까지 값이 리스트 값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range라는 함수는 특정 범위에 있는 값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리스트 함수로 감싸내면은 그 범위에 있는 값을 리스트로 순차적으로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range 폴문에 대해서 배울 때 range 함수의 여러 가지 인자값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0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부터 출발하고 한다면 저희가 첫 번째 인자값으로 1이라고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이라고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값으로 10이라고 하시면 1부터 9까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9까지가 아니라 11까지 만들고 싶다, 10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10이 아닌 11을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1부터 10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다 세 번째 인자값을 2를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1씩 증가돼서 순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2씩 증가돼서 1부터 2씩 증가돼서 순차적으로 값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1부터 5까지 리스트 값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range 함수에서 첫 번째 값으로 1을, 두 번째 값으로 9을 이렇게 대입을 한다면 1부터 5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번 번거롭게 안 치셔도 range 함수랑 리스트 함수를 조합해서 다음과 같이 응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A 값을 출력하면 1부터 5까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내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요소를 팝함수 메서드로 제거한 후 남은 리스트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희가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A에다가 팝이라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꺼내게 되겠죠. 팝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
제거를 한 후에 남은 리스트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프린트문을 통해서 남은 리스트를 출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팝이라고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면은 1부터 4까지 나타나는 리스트 변수를 보실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번 문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순차적으로 애플, 바나나, 체리라고 저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 첫 번째는 애플, 두 번째는 바나나, 세 번째는 체리라고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서 바나나가 있는지 임연산자를 통해서 확인해서 결과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어떤 게 존재하는지, 바나나라는 게 존재하는지, 뭐를 통해서 임연산자를 통해서 어떤 변수에서 위에서 주어진 변수를 저희가 A라는 변수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A라고 하시면 저희가 쉽게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다음과 같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번 문제는 숫자를 입력받아 리스트에 추가하고 여기 입력되면 입력을 멈춰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입력을 받다가 0을 입력받는 순간 입력을 멈춰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네 번째 시간인가 다섯 번째 시간에 배웠던 while문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hile true라고 하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조건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반복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법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A라는 변수에다가 int input라고 사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을 받다가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0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달라? 멈춰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A 값이 뭐일 때 0일 때 뭐 해달라? 브레이크인 해달라 라고 저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코드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멈추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모든 요소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희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스트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 변수를 위에다가 선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스트의 약자인 L이라는 변수에다가 빈 리스트를 이렇게 선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사용해가지고 리스트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리스트란 함수를 통해서도 리스트를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괄호를 통해서 선언을 하셔도 좋고 리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선언을 하셔도 좋고 둘 중에 하나 선언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A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append 함수를 활용해서 저희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 A를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모두 추가를 했으니까 제대로 추가가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 L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프린트 L이라고 하고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4번 입력을 해보시고 3번 입력을 하시고 1번 입력했다가 0을 입력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0을 제외한 431이 다음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이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숫자들을 특정 변수에 저장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 해당 리스트에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 max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min을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저희가 먼저 이 52819라는 값을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52819를 이렇게 다음같이 선언을 해주시고 저희가 맨 처음에 최대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print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리스트에 있는 값 중에서 최대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max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리스트 변수를 max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이 해당 리스트 변수 안에서 제일 큰 값 9라는 값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 맥스 값을 출력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만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최소값 min 함수를 구해서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요구사항을 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print 함수를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print 함수 안에다가 min이라고 하시고 a라고 하시면 이 min이라는 함수는 해당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가장 작은 값, 아마 1이 될 것 같아요. 1이라는 값을 다음과 같이 찾아내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4번 문제, 6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8번 문제 맞나요? 네. 마지막으로 8번 문제 혹시 풀으셨나요? 아, 네.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Q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선언을 해주시고 다음과 같이 ABC라는 값을 append 함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추가를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요구사항 Q라는 변수에다가 append 함수를 통해서 A 값 그 다음에 다시 append 함수를 통해서 B 값 마지막으로 Q라는 변수에다가 append 함수를 통해서 C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Q라는 값을 출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ABC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저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요소 팝 함수를 통해서 팝0라는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요소를 제거를 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Q와 동일하게 P4를 구현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Q라고 하신 다음에 팝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Q를 사용할 때는 팝 함수에다가 0이라는 입력값을 대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이라고 사용하시고 자, 그러면 저희가 팝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에 있는 A 값이 탑재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시면 B와 C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8번 문제를 풀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사실 저희가 요번에 쉬는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리스트에서 슬라이싱까지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이랑 셋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아마 다음 시간에 튜플이랑 셋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다음 세션으로 제가 그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엑셀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리스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첩 반복문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중에서 14번이랑 14번 문제랑 그리고 11번 문제 14번이랑 11번 문제 두 문제를 제가 추가로 조금 여기에 다음 주 과제로 지금 두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아까 그 11번하고 14번으로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수업 시간이 52분이 됐으니까 9시 3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